주제로 화폐 가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우리 가장 맛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많이 저는 먹는데 짜장면? 네. 옛날에 우리 아시안 게임 때 짜장면 가격을 얼마였나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화폐 가치가 많이 변했나 이거 네. 보려고. 근데 86년도 아시안 게임 때 네. 얼마였을 것 같아요? 짜장면 가격이? 모르겠어요. 500원? 네, 찾아봤더니 500원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짜장면이 3,500원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10,000원까지도 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짜장면 가격은 통계청에서 발표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 지수를 계산을 할 때 포함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짜장면 가격이라서 물론 정부에서 그런 가격도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뭐 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만 도대체 몇 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짜장면 가격이 과연 이 시점에서 옛날로 돌아갈까요? 그렇죠. 네. 아니면 최소한 지금 10,000원짜리가 과거에 3,500원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려면 밀가루 가격이랑 전부 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밀가루 가격, 짜장면을 만드는 기본 재료들, 네. 그리고 뭐 고기, 콩, 원두도 가격도 다 떨어져야 되는데 네. 다른 원가들 다 올라 있는데 뭐 어떻게 이것만 하나만 내려가겠냐고요. 네. 원가의 개념으로 봤을 땐 못 돌아간다인 거고, 그거의 가장 근간에는 화폐,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통화량이 유사일에 계속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시소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화폐 가치는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자산 가치, 뭐 짜장면도 자산이라고 봐야죠. 실물이니까. 네. 실물의 가격은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주식인 거고, 실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서 짜장면을 먹어야 되네요. 그렇죠. 점점 저 통화량이 줄어들지 않는 한은 그러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기엔,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렵다.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잖아요. 네. 물가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상승률을 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꾸준히 물가 상승률만큼인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네. 통화량이 회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실물 자산 중에서 그럼 아무거나 다 사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가치 투자, 부동산도 가치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최근에 아까 화두가 됐던 금리 얘기를 잠깐 할게요. 금리가 보여드렸잖아요. 금리가 지금 표 다시 볼까요? 네. 99년도에 5.25, 그 다음에 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0.5까지 20년도에 내려갔다가 뭐 바닥을 찍고 3.25까지 지금 와 있어요. 네. 하지만 이 금리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르락내리락, 앞으로도 계속 기준금리는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 지금 하나 있죠. 통화량은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게 되면 떨어지진 않을 건데, 대부분의 분들이 금리가 지금 최근에 특히나 급격하게 변화하니까 금리 가지고만 말씀드려 하셔서 그냥 원론부터 다시 짚어보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금리가 지금보다 높을 때도 결국은 잠시 출렁거리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부동산 가치나 자산 가격은 돈의 힘으로 올라갔습니다. 짜장면 가격 올라가듯이 올라갔다. 네, 꾸준히 네. 지가 지수가 꾸준히 상승했는데, 이거는 한국감정원, 예전에 한국감정원이고 지금 부동산원이죠. 네. 부동산원에 들어가시면 네. 지가라고 해서 토지 가격을 지수화 시켜 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끌어왔는데요. 네. 연도들을 보시면 네. 과거 사례부터 좀 나와 있잖아요. 네. 96년도부터 뽑아봤거든요. 아, 네. 96년도부터 뭐 가장 최근까지 봤는데, 네. IMF가 있을 때는 이거보다는 좀 기준금리가 높았고요. 2000년도 걸 한번 볼까요? 2000년도에 보면 그 당시에 금리는요, 제가 금리만 이제 따로 요 표에다 갖다 꽂아놨어요. 5.25%였어요. 네. 네. 그 다음에 그랬는데 지가 지수도 변동된 걸 보세요. 네. 그 정도에서 네. 쭉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네. 2005년도에도 보면 네. 3.25예요. 네. 네.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다시 한번 금리가 또 올라서 5.25예요. 네. 그런데 이 금리가 5.25 갔다가 3.25 떨어졌다 다시 5.25를 가는 동안 지가가 거기에 맞춰갖고 출렁출렁 거렸나요? 계속 오르고 있네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가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 구간은 그 오름 지수가 더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금리랑 연동되는 것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너무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거의 쇼크 수준이라서 잠깐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잘 넘겼을 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예, 우상향 부분에서는 변동이 없다라는 거고요. 네. 97년도, 98년도 뭐 금융위기랑 네.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외에는 전국의 집가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꾸준히 그 뭐 폭은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우상향이더라. 이게 비슷하지 않아요? 저희 통화량 증가하는 거랑.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통화량이 완벽하게 회수가 되지 않으면 네, 집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원론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 패닉에 빠지지 말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패닉에 빠지셨던 쇼크에 빠지셨던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이거를 짚어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지금은 보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표 연도별 지역별로 해서 집가가 변동된 거 좀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네. 보면 그거 역시 이제 96년도부터 봤는데요. 집가 변동률이에요. 그래서 0으로 시작을 해서 딱 중간쯤에 0으로 시작해서 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기준표를 정했는데 98년도에만 잠깐 마이너스가 나왔죠, 집가가.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도 마이너스로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때 리먼 사태 때 아주 약간 이제 마이너스가 살짝 찍었는데 네. 그때도 잠깐이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꾸준하게 그거 역시 등락을 거듭하면서 우상향인데 참 재밌는 게 거의 파란색이 서울이에요. 서울이 굉장히 많이 출렁거리잖아요. 다른 지역보다도 상승률 하락폭이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회전율이 서울은 빠르다는 얘기예요. 네. 수요자도 많다는 얘기고 많은 자금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겠죠. 네. 부동산은 굉장히 무거워서 네. 예전에는 토지 같은 경우는 대를 물려야 된다 했는데 요즘에 토지 대 안 물려도 돼요. 뭐 10년만 지나도 토지 가격 확확 변하니까 특히 수도권은 빌딩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대를 물려서인데 이제 그렇지 않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몰리는 곳으로 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빌딩도 생각보다 회전 주기가 이제는 짧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 지역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는 자금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수렴합니다. 우상향으로 모든 전 지역이 네. 집가가 꾸준히 수렴하면서 우상향하더라. 이게 논점인 거고 이게 네. 돈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돈의 힘을 믿고 진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로 보여주시니까. 네, 그래서 풀린 통화와 네.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회수된 통화의 차이만큼이 시장에 남아 있고 그 남아 있는 부분만큼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든 주식 가격이든 끌어올릴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실물 자산은 보유 전략이 긴 호흡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지금 벌써 공부하면서 움직이더라. 뭐 이제 네. 이 얘기인 거예요. 네. 주식의 가치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주식의 가치주처럼 부동산의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네. 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꼭 어느 지역 이거보다는 원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부동산 하면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입지 보셔야 되겠죠. 근데 그 입지라는 게 뭐 외관이랑 이런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외관은 다 감가상각 됩니다. 뭐 아파트 가지고 콘크리트 덩어리인데 뭐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냐. 강남에 있는 아파트 막 이러신 거랑 똑같아요. 빌딩 네. 시장도 빌딩 외관 보시고 월세 많이 나올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빌딩 외관 역시 마찬가지로 입지를 버리고서는 외관만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그거 역시 감가상각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치주라고 하면 입지에서 시작해서 입지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입지 중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좋은 입지는 그럼 뭐냐 네. 라고 하는데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교통, 교통, 네, 그 다음에 먹거리. 먹거리. 먹거리라고 하면 법인들 사옥이 그러니까 직장이
많이 몰려 있나 아니냐 이거든요. 네. 근데 아, 이건 통계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뭐 강남, 서초, 송파 순서대로고요. 네. 네, 그리고 중구. 워낙 전통적으로 일반 상업 지역도 두껍고, 네. 네, 그리고 배우지도 단단한 네. 요 네 개 지역과 새롭게 법인들이 많이 가고 있는 지역들이 또 구별로 약간씩 달라요. 이제 그런 두 번째가 입지의 두 번째가 네. 먹거리. 그리고 우리나라에 좀 특이하게 우리는 학군도 봅니다. 우리나라는 학군요. 네. 주변지에 학교가 얼마나 있고 명문 학교가 얼마나 있느냐. 물론 이거는 교육 정책하고도 맞물리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큰 틀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나왔네요. 네. 교통, 먹거리, 회사, 학군. 학군 이 세 개가 입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어딘데, 그래서 어딘데, 그래서 어딘데? 그래서 어딘데를 네. 이제 얘기를 해볼 거고 처음에 네. 질문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콕 집어서 네, 언제 콕 투자해야 집어서, 되냐고. 네. 언제 투자를 해야 적기인지. 빌딩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네. 예, 주택은 약간 좀 시장이 달라서 네. 빌딩 특히나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곳은 핵심 지역, 가치주 투자잖아요. 네. 핵심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입지가 좋은 곳들의 빌딩 투자는 내년 상반기에 해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요. 네, 23년도 상반기에 투자를 준비하고 상반기 내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하시는 게 투자 적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취지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지금 조금 전에 앞단에서 살짝 짚어본 그런 좋은 입지의 것들을 좀 미리미리 골라서 물건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 불장이었을 때는 따라가서 사야 되는, 그래서 뭐 입지 분석이고 뭐고 이런 것도 필요 없었던 장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물건들이 좀 나오고 가격 협상력도 좀 생기고, 예, 이런저런 것들을 내 취지랑 맞는지, 그리고 세무 전략이랑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괜찮은 물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보시는 거죠. 네. 아마 2월달, 3월달 정도면 아, 핵심지의 빌딩들도 네. 협상력들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2월달, 3월달. 네, 2월, 3월 정도에는 이제 대출도 네. 그때쯤에 은행도 인사이동 끝나고, 예, 그 해에 대출 실적도 좀 쌓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편안하고요. 네. 지금 금리 인상 기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금리가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시점이 오게 되니까, 안정적인데? 예, 내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만큼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월세가 커버가 되는 수준이 이거니까 나머지는 내가 에쿼티를 실어야 되고, 그럼 전체적인 총 매매 가격이 나오니까 그 볼륨 내에서 어디를 해야 되겠다 이제 정해지는 시점이 2월, 3월인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정해졌을 때 이제 물건들을 쭉 체크를 해보고, 네. 예, 조건이 좀 이렇게 많이 맞춰지는 곳들이 그쯤이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매물이 그때 나올 거라고 하는 게, 지금 금리 쇼크 때문에 못 버틴 곳들이 빌딩 시장에서는 원래 영끌이라는 게 잘 없었는데 희한하게 이번 몇 년 동안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영끌했던 빌딩들도 원래는 주택이나 이제 빌라 쪽에 많이 갔던 게 빌딩 시장으로 그게 옮겨왔을 뿐인 건데 그 자금들은 좀 급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상반기에는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부동산 확장 정책? 어떻게 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 스톱돼 있는 거를 살릴까? 회생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네, 부양 정책들을 지금 부동산으로 풀어주고 있잖아요. 제반 시절 SOC 사업이라던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상황 정도까지 올 정도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경기 부양 정책으로 부동산을 풀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재건축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 시기에 풀렸던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면서, 예, 그 자금이 돌기 시작하는 그 전 단계에서 미리 움직여야지, 내가 물론 바닥에서 완전 바닥에서 사고 완전 꼭지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가, 예, 조금 한 박자 먼저 간다라는 차원에서 상반기인 거고요. 물론 안정적으로 요 월세가 커버되는 수준에서 가세요라고 한 이유가 그게 하반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하반기까지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데 그 6개월, 뭐 1년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입지의 거를 지금 산다라고 생각하면 상반기로, 예, 좀 단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23년에 상반기 그 중에서도 2월, 3월에 투자를 준비하는 것이 적기라는 취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부동산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다음번에 세밀하게 네, 네, 지역을 찍어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지역까지도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